자, 이제 오전에 우리 여기 있는 UCS 좌표계 이제 제가 이거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자, 오전에 봤던 여기 아래쪽에 이 UCS라고 했어요. UCS 좌표계예요, 좌표계. 자, 이 UCS 좌표계, 근데 얘가 명칭이기도 하지만 명령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2차원 작업할 때는 이 UCS라는 좌표계에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여기 그 치수 기입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얘네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아까 제가 옵션 설명하면서 이 배치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이 배치라고 하는 부분, 모형 탭과 모형 배치 1, 배치 2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 3개의 시트만 있느냐? 아니에요. 배치를 여러 개를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2개만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자, 얘는 우리 엑셀에서의 시트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엑셀에서 시트의 개념은 하나의 독립된 파일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물론 링크도 시킬 수 있지만 독립된 파일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독립된 파일처럼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런 엑셀의 개념이 아니라, 얘는 말 그대로 배치라고 되어 있죠. 배치라고 하는 게 좌석 배치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여러분들 혹시 그 번호대로 지금 앉았어요? 그냥 앉고 싶은 대로? 자, 꼭 우리 번호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좀 뭐 안 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 앞에서 공부하기 싫은데 좀 이런 친구들 뒤로 가고. 자, 어쨌든 저도 그래서 우리 과 학생들한테는 이 좌석 배치를 꼭 이렇게 강요하진 않는데, 자, 어쨌든 그 영화관 같은 데 가보면 자기 좌석이 있죠. 좌석 배치대로 찾아야죠. 배치예요. 말 그대로 배치예요. 여기서도 우리 여기 화면에서도 배치라고 하는데, 자, 이제 아까 오전에는 제가 도면이라는 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도면이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자, 예전에는 자, 예전에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만들 때는 정면도라고 하는 도면과, 그리고 평면도라고 하는 도면, 그리고 측면도라고 하는 도면,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작업자들한테, 설계하는 사람이 작업자한테 도면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요새는 하나가 더 포함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다가 입체적인 형상으로, 오른쪽 상단에 입체적인 형상으로 그걸 도면을 만들어요. 물론 CAD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아까 우리 모형, 그리고 배치 1, 배치 2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물론 여기 모형 상태에서도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일단 배치라는 부분에서, 자, 여러분들은 배치 탭을 지금 클릭해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날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기 그렸죠. 그럼 여기 배치를 보면 내가 지금 그린 화면이 이렇게 여기에 나타나요. 얘는 근데 하얀색이죠. 여기서 우리가 작업할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기선 배치만 할 뿐이에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여기서 작업을 잠깐 해볼게요. 자,
비율이 안 맞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아까 얘기했던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이 세 가지 도면과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입체적인 도형이 하나가 생겼죠?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출력하면 그냥 하나의 도면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배치 시트에서 작업한 거는 도면이 두 개인 거예요. 여기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요 세 가지가 있는 도면 한 장과 그리고 여기 입체 도형이 있는 도면 한 장, 이 두 장을 제가 겹쳐 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 모형 탭에서 봤을 때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그 입체 도형이에요. 입체 도형까지 다 만들어져야 되지만 근데 여기서 이 모형 탭에서 봤을 때는 얘가 입체 도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아까 배치 시트에서 여기 이 세 가지 도면 이 세 가지 요거 한 장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입체 도형을 입체적으로 제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한 장을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장의 도면, 두 장의 도면인데 한 장의 도면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 지금 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도면 여기 모형 탭에 자, 모형 탭에 A4 용지 도면 한 장, A3 용지 도면 한 장 이렇게 도면이 여러 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출력하려면 범위를 잡고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배치는 A4 용지를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어떤 배치는 A3 용지를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세팅을 해 놓고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물론 여기 그 출력할 때 이렇게 다른 각각의 사이즈가 다른 자 이런 도면들을 출력할 때 이 배치 탭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 도면을 많이 출력하거나 하는 그런 회사들은 다른 프로그램, 출력 프로그램을 따로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따로 설치를 해서 출력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 캐드에서 배치라고 하는 이 시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 자 이쪽에 명령행이 있어요. 명령행. 자, 우리 펑션 키 있죠? 펑션 키 위에 보면 키보드에 보면 자, 키보드에 보면 F1번부터 F12번까지라고 하는 펑션 키들이 있죠? 자, 그 펑션 키, 기능 키 우리 많이 사용할 텐데 명령행 F2번을 자, 우리 F2번 한번 눌러 볼까요? 자, F2번을 눌렀더니 오토캐드 문자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제가 지금 실행한 부분들이 텍스트 창처럼 이렇게 쭉 나타나게 돼요. 자, 근데 얘는 우리가 F2 눌러서 뭐 이렇게 활용할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오토캐드 상에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첫 번째로 풀다운 메뉴에 명령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했었죠? 도구의 옵션 클릭하거나
혹은 도구에 파일에 신규 클릭하거나, 자, 이런 것들이 명령을 클릭하는 거죠.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명령을 입력하는 거죠. 자, 풀다운 메뉴에 있는 명령. 자, 두 번째로는 아이콘을 사용해요. 자, 아이콘 우리가 주로 사용할 방법인데, 도구막대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 자, 우리가 주로 이 아이콘을 사용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 명령행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령행에 지금 여기 있는 보이는 명령행에 입력하는 방법인데, 자, 그런데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아까 우리 봤던 이 마우스 커서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선택 상자와 십자선. 자, 마우스 커서 옆에 내가 입력하는 게,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사용할 건데, 일단 당분간은 여기 있는 이 방법을 우리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은 당분간은 안 쓸 거예요. 우리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이 방법을 쓸 텐데, 처음에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명령행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명령행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방법을 사용 안 하면 내가 아이콘을 사용하더라도 명령행에 직접 입력이 돼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이 차이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테고, 자, 어쨌든 명령행에 입력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명령행에 입력하는 것도, 자, 얘가 지금 한글판이죠. 한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선을 그리는데, 자, 한글로 선, 자, 원. 자, 이런 한글 인식 못해요. 선이면 라인, 원이면 서클. 자, 우리 여기 혹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외국에서 나온 친구 있어요? 특히 영어권,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 이런데. 자, 없죠? 물론 간단한 영어들은 다 되죠. 라인, 서클 뭐 이런 간단한 영어들은 되죠. 특성, 뭐 매치 프로퍼티즈 뭐 이런 거. 자, 저기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었던가요? 부시 아버지였던가? 토마토를 미국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토마토 스펠을 틀렸다고 그렇게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도 스펠을 틀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스펠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응? 자, 그래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도 일단 영문만 가능해요. 영문만. 자, 그런데 얘는, 자, 플레임 전체 이름, 플레임 지금 라인, 서클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 라인이면 L, 자, 서클이면 C. 자, 이렇게 단축키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얘네들이 뭐 업버전이 되든 뭐 이렇게 해도, 강의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때는 뭐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해서 바뀐 점도 제가 확인하고 하지만, 그냥 제가 사용할 때는 버전이 뭐 낮은 버전이건 높은 버전이건 크게 별로 신경 안 써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단축키 아이콘이 바뀌면, 물론 아이콘이 이전 버전부터 이렇게 쭉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분해라는 명령이 하나 있는데, 분해라는 명령 여러분들은 다이너마이트 명령 아이콘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다이너마이트처럼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죠.
근데 여기는 12버전, 10버전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아이콘의 모양이. 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해요. 아이콘의 모양이. 근데 아이콘의 모양이 뭐 바뀌건 안 바뀌건 혹은 뭐 이 인터페이스가 바뀌건 안 바뀌건 크게 상관이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축키 때문에 그래요. 단축키는 내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고 더 플러스 되면 플러스 됐지 없어지거나 바뀌질 않으니까 내가 예전 버전 뭐 2000 버전 혹은 도스 버전 그걸 사용하던 사람이나 지금 여기 14 버전을 사용해도 똑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축키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단축키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단축키를 우리가 또 외워야 되고 또 활용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는 아이콘 사용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화면 구성의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은 옆에 인퍼라는 건 없을 거고 스냅, 그리드, 직교, 극좌표, 오스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밑에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상태 표시줄이에요. 상태 표시줄. 자, 다른 건 모르겠고 오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오스냅. 아까 제가 자, 아까 우리 도구에서 옵션에서 오토스냅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제가 색상 살색 얘기했었죠. 살색. 자, 그리고 마그넷 기능이 있는 오토스냅이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자, 그런데 거기에서만 옵션에서만 오토스냅 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고 이제부터는 저는 객체 스냅 혹은 오스냅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니까 오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오스냅. 자, 그리고 저는 얘가 지금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거는 쑥 들어가 있고 어떤 건 톡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것들 뭐 오스냅 자 이 오스냅 같은 경우에는 쑥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죠? 자, 걔네들은 쑥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톡 튀어나와 있는 거는 지금 오프라는 상태예요. 온 오프 기능인데 내가 클릭하면 온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오프가 돼요. 자, 그래서 뭐 몇 가지 이렇게 온이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일단 대표적으로 오스냅 쑥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쭉 뒤에 가보니까 모형이라는 데도 쑥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뭐 쑥 들어가 있는 거 있나요? 응? 스냅? 그냥 스냅 맨 앞에? 스냅 켜놓으면 안 되는데 걔는 꺼져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여기는 상태 표시줄인데 이 상태 표시줄에서도 우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오스냅이에요. 오스냅은 끄고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이 오스냅은 끄고 사용할 일이 없고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찾아보죠. 자, dy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dyn. 자, dyn 보여요? dyn 상태 표시줄에 여러분 dyn 보이죠? 걔 지금 켜져 있나요? 꺼져 있나요? 꺼져 있어요? 자, 혹시 켜져 있는 친구는 끄세요. 끈다는 거는 그게 쑥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툭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자, 옆에 모형이나 LWT나 모형처럼 LWT처럼 툭 튀어나와져 있어야 돼요. 모형처럼 쑥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자, 아까 제가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뭐 이렇게 그 명령이 입력된다라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놈이 바로 이 dyn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dyn이 켜져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명령 입력이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돼요. 근데 당분간은 자 얘는 dyn이라고 하는 게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다이나믹의 약자예요. 다이나믹 자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어쨌든 지금은 당분간은 얘를 안 쓸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얘를 켜놓으면 헷갈려요. 우리가 개념을 잡는데 헷갈리니까 일단 당분간은 얘를 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개념이 잡히면 얘를 켜고 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두 개만 실행을 해보자고요. 자 맨 앞에 스냅과 그리드가 있는데 먼저 그리드부터 한번 켜보세요. 그리드가 없어요? 저기 그리드 모눈. 자 모눈이에요. 자 모눈을 켜면 혹시 그 화면 안에 점이 꽉 차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조그맣게 점이 이렇게 조금 생기는 친구들이 있을 테고 자 어떤 경우인가요? 조그맣게요? 자 그럼 이 지금 조그맣게 생기는 친구들은 저랑 같이 약속한 거 안 지킨 친구들이에요. 자 제일 먼저 이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무슨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뷰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 자 이거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한 친구들은 화면 안에 점들이 꽉 찰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뷰에 줌에 전체를. 자 어떻게 되나요? 자 뷰에 줌에 전체를 하니까 이제 화면 안에 점들이 꽉 차죠? 화면 안에 꽉 안 차요? 진짜로? 자 화면 안에 꽉 안 차면 자 그럼 옆에 있는 스냅이라고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스냅을 켰더니 어떻게 되나요? 마우스의 커서의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럽죠. 뭔가가 이렇게 끊어지는 그 춤으로 치면 팝핀? 그 정도?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나죠? 그런데 자 아직도 저기 점이 꽉 안 찼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모눈이라는 걸 끄고 다시 한번 켜보세요. 모눈을. 그래도 안 돼? 그냥 두세요 그럼. 자 어쨌든 스냅을 내가 켜니까 얘네들이 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나요. 자 그리고 모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자 모눈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화면을 420에 297 먼저 설정을 했을 때는 화면 안에 그 점들이 꽉 차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그 점과 점 사이만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마우스 커서가 스냅을 켰을 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스냅이 켜지면 얘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 이유가 간격이 10mm만큼 떨어진 위치만큼씩만 얘가 움직여요. 위든 아래든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렇게 움직임이 10mm만큼씩 떨어진 위치로 얘가 움직이게 돼요. 자 그리고 모눈이라고 하는 부분은 10mm만큼 간격만큼씩 얘가 그 가로줄과 세로줄이 화면 안에 꽉 차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냅이라는 부분은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앞에 상태 표시줄에 맨 앞에 보면 스냅이 있죠. 그 스냅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2.5차원 그 설명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할 때나 좀 사용하지 우리가 사용할 때는 스냅이라는 거 사용 안 해요. 모눈은 사용할 때가 있는데 자 스냅은 사용할 일 없고 대신에 중간에 한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 오스냅은 반드시 사용한다라고 했죠. 헷갈리지 마세요. 스냅과 오스냅 틀려요.
오스냅은 우리가 반드시 사용하는 거고 스냅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좌표계가 있어요. 좌표계. 자,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자, 이 좌표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만 뭐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이렇게 도형을 그릴 때,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마 저 레이저 조각기를 사용할 거예요. 저 작년 친구들 보니까 레이저 조각기를 사용할 텐데, 그 레이저 조각기 사용할 때도 이 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가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토캐드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이 좌표계예요. 좌표계 중에서도 첫 번째로 자, 첫 번째 절대좌표와 상대좌표가 있어요. 자, 절대좌표와 상대좌표가 있는데, 절대좌표, 상대좌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라고도 해요. 자,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니까 왼쪽 하단에 좌표계 보니까 X 그리고 Y라는 표시가 있죠. X와 Y. 자, 그런데 혹시 자,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요? 자, X 마이너스 X에 Y 마이너스 Y. 자, 그리고 여기 포물선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그리고 직선이 하나 나오고, 자, 이런 방정식 기억나요? 애써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얘네들 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이런 거 안 하려고 캐드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X축과 Y축. 자,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요. X축과 Y축. 그렇다고 뭐 여기에 방정식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만 해주면 돼요. 더하기 빼기. 다만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부호든 플러스 부호든, 자, 위쪽으로 가면 Y축에 플러스 부호,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부호.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저 좌표계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면, 자, 얘가 X의 플러스 Y의 플러스 방향만 나타나죠. 자,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 네 가지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X와 Y의 플러스 방향, 자, 이 부분 1사분면에서만 지금 얘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 안 가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난 꼭 여기 가고 싶다, 꼭 이렇게 나는 삐뚤어질 테다, 이런 친구들 있죠? 이쪽으로 가도 돼요. 이쪽으로 가서 그려도 돼요. 왜? 여기 이만큼, 자, 이만큼 당겨놓고 쓰면 되니까. 자, 그리고 얘네들 내가 휠 버튼을 이렇게 돌려주면 얘네들이 이 좌표가 계속 움직이죠. 보는 방향이 틀려진다라고 했죠. 자, 이런 친구들도 항상 뷰에, 줌에 전체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단축키 얘기했었죠. 단축키. 자, 얘는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 자, 이거 귀찮으면 단축키 Z 엔터, A 엔터. 자, 이마저도 귀찮다. 이마저도 귀찮다. 자, 초간단.
MB2 버튼을 MB2 버튼 휠 버튼이죠. MB2 버튼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MB2 버튼. 자, 그런데 MB2 버튼은 약간 성격은 틀려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 MB2 버튼을 더블 클릭하는 거는 얘는 뷰의 줌의 연장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단축키로는 Z 엔터 E 엔터예요. 연장이라는 명령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MB2 버튼을 클릭하면 뷰의 줌의 전체 Z 엔터 A 엔터 요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뭐가 그려져 있다, 안에 뭐가 있다, 그러면 연장이라는 명령으로 바뀌게 돼요. 뭐 이 차이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좌표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데카르트 좌표는 X축과 Y축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선을 그리죠. 선을 그리는데, 자,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요. 자, 이렇게 선을 그리게 돼요. 선을 그렸는데 여기가 시작점이었고 여기가 끝점이 됐어요. 여기가 시작점이었고 여기가 끝점이었는데, 여기에 시작점의 위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화면 왼쪽에 하단에,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X축, 여기 X축이죠. 우리를 기준했을 때, 나를 기준했을 때는 가로 방향. 가로 방향이에요. 가로 방향. 그리고 Y축은 세로 방향. 자, 이 점이, 여기에 있는 이 선의 시작점이 X축에서 여기 0이라고 했어요.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요. 저기 0이에요. 0부터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이제 여기까지 가면 얘가 420이에요. 왜? 아까 우리 사이즈가 420에 297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있는 시작점이 0부터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 쭉 가다 보니까 한 200 정도가 됐어요. 200 정도. 그럼 X가 200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점의 X값은 200이 되는 거예요. Y값은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100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의 시작점은 한 축 하나에, X축이나 Y축 하나의 그 값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축의 값으로 우리가 얘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X축으로는 1, 2, 3, 4, 5, 6, 7, 8 하다가 보니까 200, Y축으로는 1, 2, 3, 4, 5, 6, 7, 8 쭉 올라가다 보니까 100. 그러면 여기에 시작점의 위치는 200,100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가 아니라, 물론 정확히 표현하려면, 자, 여기가 0이에요. X도 0이고 Y도 0이에요. 여기서 X축으로 1, 2, 3, 4, 5, 6, 7, 8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위치가, 여기가 X가 200이에요. 200. 자, 그리고 여기 있는 Y축 그 높이 1, 2, 3, 4, 5, 6, 7, 8 쭉 하다가 여기 보니까 여기가 100이에요. 100. 그러면 얘는 정확히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X 200 Y 200점. 자, 이렇게 우리가 자, X 200점 Y 100점.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CAD에서는 앞에 나오는 숫자는 무조건 X 값이라고 얘가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은 무조건 Y 값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200, 100.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200, 100 하면은 얘가 같은 숫자로 얘가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콤마를 붙여주는 거예요. 콤마. 자, X, Y. X, Y. 자, 이렇게 우리가 붙여주면 앞에 나오는 숫자는 X 값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로 방향이고, 가로 방향의 위치고,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값은 세로 방향의 위치다. 자, 이렇게 어딜 기준해서? 바로 좌표계를 기준해서,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을 그릴 때, 자, 여기 이제
그 이것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위치가 끝나는 위치가 x축으로 쭉 여기를 이렇게 쭉 계산해 봤더니 여기 봤더니 여기가 300이 됐어요. 300. x축으로 여기가 300. x축. 자, y축으로는 쭉 올라갔더니 여기가 200이 됐어요. 200. 여기가 200이에요. 200.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을까? 여기처럼. 그렇죠. 300,200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선을 그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시작점의 위치와 끝나는 점의 위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선이 그려져요. 자, 그리고 얘는 상당히 똑똑한 놈인데, 캐드라는 놈은 상당히 똑똑한 놈인데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단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죠? 단위. 자, 소수점 셋째 자리가 단위가 뭐라고 했죠? 우리 밀리미터 기준에서 1mm 기준에서 0.001mm는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어요. 마이크로미터 혹은 미크론. 마이크로미터가 그 정확한 명칭이에요. 자, 0.000001mm. 소수점 여섯째 자리는 1나노미터라고 했어요. 소수점 여섯째 자리. 자, 그럼 소수점 아홉째 자리는 피코. 12번째 자리는 펨토. 15째 자리는 아토. 자, 소수점 15째 자리까지 아토. 그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뭐 마이크로미터 정도만 해도 눈에 안 보이는데 아예 보일 수도 없죠. 뭐 황우석 박사가 뭐 저 배아세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데 그런 것보다 더 작아요. 더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요 놈은, 이 캐드라는 프로그램은 바로 소수점 16째 자리까지 구해요. 얼마나 미세한, 얼마나 똑똑한 놈이에요. 자, 얼마나 똑똑한지 소수점 16째 자리까지 구하기도 하고, 또 저랑 대화를 해요. 근데 얘가 한 가지 단점이, 제가 얘한테 어제 그 술 많이 먹어서 속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치죠? 그럼 알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꼭 그 싸늘하게 냉담하게 대해요, 얘는. 자, 대화를 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제가 얘한테 입력을 해요. 나는 여기다 선을 그리겠다. 딱 얘한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한다는 게, 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그 풀다운 메뉴에 그리기에 선이라는 명령을 클릭하거나 혹은 여기 명령행에 라인 입력하거나 아니면 L이라고 입력하거나, 자, 이렇게 어쨌든 명령을 얘한테 주는 거죠. 그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이 아이콘을 딱 클릭하는 이 행위 자체를 좀 풀이해서 얘기한다면, 내가 이 컴퓨터한테, 캐드라는 프로그램한테 나는 여기 이 화면상에서 선을 그릴 거야 라고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궁금하겠죠. 이 사람이 선을 그린다라는 건 알겠는데 선을 그리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얘가.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시작점은 어디냐?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얘는 뭐 그 아무리 똑똑해도 제 마음까지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200,100이라고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다. 시작점은 200,100이다 라고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또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그 다음 점은 어디냐? 두 번째 점은 어디냐? 그러니까 선의 끝점이 되겠죠. 자, 끝점은 어디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300,200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입력을 해서. 그러면 선이 이렇게 200,100에서 300,200까지 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이렇게 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선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그 절대좌표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바로 어디를 기준하냐면 여기 좌표계, 자, 여기를 기준해서. 자, 좌표계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쉬었다가 좀 더 자세히 해보죠.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절대좌표. 우리가 지금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자,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를 우리가 지금 볼 텐데, 자, 이 절대좌표, 상대좌표는 X축과 Y축, 자, 이 두 개의 축을 기준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편의상 X축, Y축 좌표계, 여기 좌측 하단에 있던 좌표계 있죠? 자, 좌측 하단에 있던 좌표계를 여기에 지금 여기 초록색 선과 노란색 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좌표계를 위치를 시켰어요. 자, 고개 들고, 자, 우리 친구 고개 들고, 자, 침 닦고. 아, 이거 다 녹음되는데 이거. 자, 이제 여기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 바로 0,0.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좌측 하단에 이 좌표계가 있다라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절대좌표, 상대좌표, 이 데카르트 좌표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준의 차이예요. 기준의 차이. 자, 절대라는 개념과 상대라는 개념,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도 우리 많이 쓰이죠. 절대라는 거는 딱 어떻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변동시키거나 할 수가 없는 거고, 상대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내가 뭐 지금 위치라고 따졌을 때는 지금 있는 위치가 바로 뭐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자, 먼저 절대좌표부터 한번 보자고요. 절대좌표는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예를 든 것처럼 항상 기준은 여기에요. 기준은 여기 0,0.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 자, 여기가 기준이 돼서 여기에서부터 어느 위치까지 가느냐가 우리가 지정해주는 그 값의 기준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저도 새 파일을 하나, 자, 저는 지금 새 파일을 열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Z 엔터 A 엔터, 자, 이렇게 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선을 그리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 중에 선 아이콘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 우리 하다 보면 자, 캐드에서 그리는 선의 종류도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따지면 네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 그냥 일반 선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그려나갈 일반 선. 자, 두 번째 구성선, 세 번째 폴리선. 자, 이렇게 있는데, 뭐 선의 종류는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자, 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좌표계는 어떤 좌표계? 절대좌표계로, 자, 이렇게 그려 나갈 거예요. 자, 선 아이콘을 먼저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선 아이콘을 같이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선 아이콘 클릭하고, 자, 얘가 지금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어보는 게 어디에서 물어보고 있냐면, 자, 명령행을 봤더니 라인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하고 있죠. 자, 얘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선 아이콘을 딱 클릭하는 순간, 이 컴퓨터가 인식하기를 이 사람이, 주인님이 선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어디에서? 이 화면 안에서 선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이제 얘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어떤 거? 어디서부터 그릴 건지는 얘가 궁금하죠. 얘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리실 거예요? 좀 얘가 말이 좀 짧죠. 근데 좀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첫 번째 점은 0,0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자, 0,0이라고 입력한다고 제가 마우스 커서를 또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딱 클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명령행에 놓고 딱 클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다 입력한다고. 자, 그럴 필요 없어요. 마우스 커서 그냥 여기다 있어도, 여기에 뭐 깜빡이지 않아도 그냥 제가 입력하면 0,0이라고 입력하면 여기에 그대로 입력이 돼요. 얘는 어차피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는 부분이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는 부분은 명령행에 입력이 돼요. 자, 0,0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자, 엔터를 쳤더니 자, 이렇게 얘가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이쯤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0,0이라고 했고, 자, 0,0이라고 했고 분명히 0,0은 여기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틀어져 있죠. 약간 안 맞죠? 자, 휠 버튼을 살짝 돌려보세요. 또르륵 또르륵 돌려보세요. 자,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여기 그 위치하고 있죠? 화면 비율상 그렇게 안 맞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0,0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자, 제가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 텐데 지금 여기 보이는 자, 이 부분 제가 지금 여기 점을 하나 찍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선이 없어요. 그냥 빈 화면만 있죠. 제가 여러분들 구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를 그린 거고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P1이라고 하는 위치까지 0,0에서부터 지금 있는 위치에서부터 지금 선이 이렇게 그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달려 있죠. 자, 이제 선을 그릴 거예요. 선을 그리는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지금 P1까지 이제 P1이라고 하는 이 점의 위치를 살펴보면 자, X축으로 지금 여기 이 화면에서 몇 칸을 가고 있죠? 3칸, 하나, 둘, 3칸. 자, 3칸 여기는 1, 2, 3, 4라고 제가 구분을 했지만 1, 2, 3, 4 그 숫자 1mm, 2mm, 3mm 하면 너무 작으니까 10m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mm. 자, 그럼 10mm, 20mm, 30mm. X로는 30mm가 되겠죠. Y로는 40mm. 자, 그러면 30,4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자고요. 자, 30,40 엔터. 자, 30,40 엔터를 쳤더니 물론 그 여기 크기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근데 어쨌든 방향은 맞죠? 비율에 따라서 화면의 크기가 선의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은 크기는 좀 틀릴 수 있지만 방향은 같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그리고자 한다면 30,40이라고 입력하면 됐는데 자,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30.40 엔터 쳤더니 좀 이상하게 가요. 자, 이 이유는 그렇죠. 자, 제가 여기를 30,40이라고 입력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콤마와 점 좀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꼬리가 있으면 콤마고 꼬리가 없으면 점이죠. 30.40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같은 숫자예요. 하나의 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축. 하나의 축이라는 거예요. 얘는 하나의 숫자라는 거죠. 점은. 그래서 우리가 콤마를 입력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반드시 콤마와 점 구분하셔야 돼요. 30,4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잘못 입력했어요. 어떡하죠? 이것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선생님은 막 진도 나가는데 나는 이걸 해야 되겠고 잘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긴장하지 말고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명령 취소 U라고 되어 있어요. U. 내가 지금 했던 명령이 있죠. 30.40, 30.40. 자, 이 명령을 내가 지금 실행을 했는데 이게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 명령 취소 U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명령은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지금 좀 전에 했던 작업만 취소가 돼요. 자, 지금 제대로 한 친구들도 한번 U 엔터 쳐보세요. U 엔터 치고 다시 30,4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자, U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더니 좀 전에 했던 작업이 취소가 됐죠. 자, 그리고 다시 30,40이라고 입력했더니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자, P2까지 자, 어디에서부터? P1에서부터 P2까지 제가 이렇게 선을 그리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X가 여기 보니까 8이라고 돼 있어요. 80. Y는 그죠. 그대로 40이죠. 여기 보니까 40 그대로 돼 있어요. 자, 그대로 40이에요. 40. 자, 그럼 80,40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80,40 엔터. 자, 80,40 엔터를 쳤더니 수평선이 그려졌어요. 수평선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좀 전에 했던 이 값이 30,40이었어요. 그죠? Y가 40이었어. 그리고 지금 한 게 80,40. Y가 그대로 40이에요. 자, Y가 같다면 아까 했던 값과 지금의 했던 값에서 Y 값이 같다면 수평선이 그려져요. 수평선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제가 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P3라고 하는 P4죠. P3가 맞나? 자, P3까지 제가 지금 선을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80,90. 자, 그러면 얘가 P3고 P2는 아까 우리 80,40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P1은 30,40이라고 했고요. 자, 그럼 뭔가가 좀 연관성이 있네요. 자, 아까 P1에서 P2까지 갈 때는 Y 값이 같았어요. 그죠? 자, 여기가 X 값이고 앞에 나오는 게 X 값이고 뒤에 나오는 게 Y 값이죠. 자, 그런데 P1에서 P2까지 갈 때는 Y 값이 같았어요. 그랬더니 수평선이 그려졌어요. Y 값이 같으니까. 여기 Y 값이 같죠? Y 값이 같으니까 수평선이 그려졌고, 자, 지금은 우리가 P3까지 그리려고 하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X 값이 같아요. X 값이 같고 Y 값이 틀려지니까 얘가 수직선이 그려져요. 수직선이. 자, 한번 입력해 보죠. X, Y. 자, 80,90 엔터. 80,90 엔터 했더니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P4까지 제가 그리려고 해요. P4.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입력해 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X 값이 쭉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80이라고 되어 있어요. 80. 자, 그래서 X, 자, P3에서 P4까지 가려고 제가 입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80이에요. X가 80이에요. Y는 120이고 80,120. 자,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상한 게 아까 80은 여기였는데 지금 얘는 위치는 이쪽에 있죠. 자, 0을 기준해서 왼쪽으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값을 붙여야지. 마이너스 기호가 붙여져야죠. 마이너스 80,120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이제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80, 120 엔터 했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지금까지 보면서 자, 여기 P1, P2, P3, P4까지 이렇게 그리는데 어디가 기준이 됐었죠? 그렇죠. 여기 있는 0,0 여기에서부터 내가 어느 위치까지 지금 P1이든 P2든 P3든 P4든 어느 위치까지 가느냐가 항상 여기를 기준으로 0,0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그려 나갔어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모양은 똑같나요? 크기는 틀릴 수 있어도 모양은 이렇게 같아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어디로 지정을 하든 간에 지금 어느 위치까지 가든 간에 항상 기준이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0,0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바로 절대좌표예요. 자,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절대좌표의 형식은 x, y의 형식이었고요. 자, 그리고 얘는 좌표계 아까 UCS라고 했던 좌표계 기준한다고 했고요. 항상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로 가든 간에 0,0 저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이 떨어져 있는지, 자, 이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점 0,0에서부터 P1까지 갔고요. 첫 번째, 두 번째 P1에서 P2까지, 세 번째 P2에서 P3까지 가고, 네 번째 P3에서 P4까지 가는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했냐면 0,0은 그대로 입력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P1까지 가는데 입력했던 값이 자 30, 40이었고요. 자, P1에서 P2까지 가는 거는 자 80, 40이었고요. 자, 그리고 P2에서 P3까지 가는 거는 80에서 90. 자, P4까지 가는 거는 그렇죠. 마이너스 80에 120. 자,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려졌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그릴 거예요. 자, 이제 엔터를 쳐서 명령 종료를 시켜보세요. 엔터키를 누르면 이제 명령이 종료가 돼요. 자, 이제 상대좌표를 제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상대좌표. 자, 상대좌표도 x, y의 형식을 띠긴 해요. x, y의 형식을 띠긴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 x와 x, y 이렇게 둘 다 똑같이 하면 구분이 안 가겠죠. 자, 그래서 한 가지 구분을 두는 게, 자, 이 표시, 자, 좀 크게 그리면 이 표시 있죠? 아파트? 응? 아파트? 자, 우리 메일 주소 입력할 때도 이 표시 많이 쓰죠? 특수기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골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확한 명칭은 @이죠, @이에요, @인데, 그냥 저도 골뱅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골뱅이 기호가 붙어요. 골뱅이 기호가 붙은 상태에서 x, y,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골뱅이 30, 40 이렇게 붙이면 상대좌표가 돼요. 안 붙이면 절대좌표가 되는 거고. 자,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의 차이는 이 골뱅이를 붙이는 것도 있지만 얘는 절대좌표는 좌표계, 여기
움직일 수 없는 이 좌표계가 기준이 된다면 얘는 상대 좌표는 현재 위치가 기준이 돼요. 현재 위치가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바로 0,0이다. 지금 여기다. 이 원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좌표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바로 0,0이다. 여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그렸죠? 그럼 P1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있겠죠? 이 위치가 바로 0,0이다. 그렇게 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2까지 그리고 P2에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0,0이다 기준하고 가정하고 여기를 그려 놓는 거고 여기까지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그려보죠. 똑같이 그릴 거예요. 자, 이 모양은 똑같이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여러분 저도 여기 UCS를 자, 이제 좌표계를 이 위치로 갖다 놨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저도 자, 여러분들 이제 선 아이콘 같이 한번 클릭해 보죠.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임의에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죠. 선이 그려져 있죠. 왜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는 거를 그려져 있는 옆에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임의의 지점에 몇 콤마 몇 이렇게 거리값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지점에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 자,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임의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좌표계는 분명히 여기 있어요. 저도 좌표계는 자, 여기가 저는 임의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클릭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임의의 지점에 클릭했죠? 자, 그냥 화면 빈 공간에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빈 공간에 클릭했죠? 자, 그럼 이제 상대 좌표는 내가 지금 클릭한 이 위치가 바로 0,0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값이 자, 30에 40 이 위치였죠. 30에 40 이 위치였죠. 자, 이제 아까 형식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골뱅이 30,40이라고 입력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입력 한번 해보세요. 골뱅이 30,40 엔터. 자, 어떤가요? 아까 우리 절대좌표 그린 것하고 똑같이 그려지죠. 위치야 뭐 이런 것들은 틀리지만 크기도 여러분들 화면 안에서는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보이나요? 크기와 각도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보이나요? 자, 그럼 정확히 그려진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여기 딱 클릭한 위치가 내가 진짜 임의의 지점에 클릭을 했는데 거기 이렇게 딱 그 조회해보죠. 그럼 소수점 16자짜리까지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골뱅이 30,40이라고 입력했더니 제가 그 길이만큼 똑같이 아까 우리 절대좌표 그린 것처럼 똑같이 그려졌어요. 자, 저도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골뱅이 30,40 엔터.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분명히 저도 물론 여기 이렇게 그 칸이 그려져 있지만 좌표계는 여기 있어요. 분명히 여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틀려져요. 여기에서부터. 자, 얘는 자, 여기에 지금 점이 있죠. 여기 지금 여기까지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여기까지 그려질 거예요. 선이 그려지는데 아까 얘기했죠. 얘는 지금 있는 위치, 현재 있는 위치가 바로 0,0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죠. 상대 좌표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 그려졌어요. 여기 그려졌어. 여기가 바로 0,0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0,0.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0,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x값은 얼마고 y값은 얼마가 될까요? x값 얼마야?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0이 되겠죠? 50, y는? 그렇죠. 위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고 없죠? 그냥 쭉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0이죠. 골뱅이 50,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골뱅이 50,0 엔터 했더니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점은 내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위쪽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였나? 어디였나? 90 여기네. 자, 여기까지 내가 그리려고 하는데 지금 선에 있는 끝에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바로 0,0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려면 P 여기가 3였구나. P3까지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골뱅이 일단 골뱅이는 우리 상대좌표 붙여야 되니까 골뱅이 자 x축으로는 그러니까 좌측이든 우측이든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0이죠. 0, y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가죠. 50이에요. 50. 자, 저도 한번 자, 골뱅이 0,50 엔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120에 80 1, 2, 3, 4, 5, 6, 7, 8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려고 해요. 여기까지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값으로는 얼마만큼 갈까요? 여기가 0,0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0,0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리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80이니까 그렇죠. 160이 되죠. 자, 상대좌표니까 골뱅이 붙여야겠죠. 160이에요. y는 자, 그렇죠. 한 칸, 두 칸, 세 칸 가죠. 30.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그렇죠. 왜? 여기가 기준이면 얘가 왼쪽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무조건 자, 왼쪽으로 가면 x축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고. 자, 아까는 그게 아니었지만 만약에 여기였다면 자, 여기였다면 얘 우리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요? 골뱅이 마이너스 160, y는 그렇죠. 한 칸, 두 칸, 세 칸 마이너스 30이었겠죠. 자, 이렇게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는 x, y 형식 같아요. 그런데 절대좌표는 여기 원점 0,0 항상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여기에서부터 계산해 나가는 거고 상대좌표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바로 0,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절대좌표가 우리 많이 쓰일까요? 상대좌표가 많이 쓰일까요? 어떤 게? 상대좌표? 벌써 그렇게 그 정답을 말해버리면 내가 얘기할 게 없잖아요. 자, 절대좌표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그 얘기할 게 생기는데 자, 상대좌표를 우리가 많이 써요. 자, 이유는 절대좌표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절대좌표도 쓰는데 절대좌표보다는 상대좌표를 더 많이 써요. 한 9대1, 8대2, 9대1 그 정도. 자,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자, 지금이야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칸을 그려놨으니까 절대좌표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절대좌표라고 하는 거는 항상 원점을 기준해서 내가 계산을 해나가야 돼요. 선을 그릴 때 그럼 막 누적거리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상대좌표는 거기에 비해서 그냥 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계산하면 되니까 그 이전에 뭐 누적거리 값이라든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있는 위치에서부터의 거리값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상대좌표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죠. 자, 이제 여러분들 ESC 키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선이 그려져 있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우리 그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부터. 자, 우리 빠른 세도면 명령. 자, 빠른 세도면 클릭해서, 그렇죠, 빠른 세도면 클릭해서 새 도면을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어떤 작업? 그렇죠, 뷰에 줌에 전체. 자, 혹은 Z 엔터, A 엔터, 혹은 MB2 버튼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이 A3 용지에 딱 맞춰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혹시 수업 시간이 좀 일찍 끝내서 청소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5분, 아니, 저 20분에 마칠게요. 20분에. 그럼 되겠죠? 자, 같이 한번 그려보죠. 정사각형을 그리는데, 선 아이콘을 먼저 클릭하고요.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자, 시작점을 어디로 잡냐면 100, 10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00, 100 엔터. 자, 100, 100이라고 하면 화면의 사이즈가 저랑 비슷하면 한 이쯤 될 거예요. 좌측 하단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위치, 여러분들도 이쯤 될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를 그 좌측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좌측 하단으로 볼 거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로 100, 그 위쪽으로 가로 100, 정사각형, 가로와 세로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먼저 왼쪽. 자, 여기. 자, 어떻게 입력해 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200, 100 엔터. 왜 200, 100일까? 자, 보면 절대좌표를 사용하면, 자, 절대좌표를 사용하면 우리가 지금 시작한 부분이 100, 100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 길이 값을 100으로 놓자라고 했었죠. 자, 100이고 길이가 100이니까 여기는 얼마? 200인데, x는 200인데, 그럼 y는 왜 100일까? 지금 여기가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100인 위치에요. y가 100인 위치에요. 처음 값과 지금 그 나머지 그 다음 값이 같죠? 100이죠. 200, 100이에요. 자, 그럼 빨리 진행해서, 자, 위쪽으로 가서, 위쪽으로도 길이가 100인 위치를 그 잡을 텐데 얼마? 그렇죠, 200, 200 엔터. 자, 이제 감이 오죠? 자, 이제 이쪽으로, 자, 여기까지 그리려고 해요. 여기는 위치값을 우리가 얼마로 잡아주면 좋을까요? x값 얼마? 그렇죠, 100, 2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각형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처음 시작점이잖아요. 여기가 아까 우리 시작점을 100, 100으로 잡았는데, 자, 100, 100 엔터. 자, 엔터 쳐주면 끝나죠.
자, 우리 상대좌표는 2분 만에 아니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해보죠. 자, 다시 한번 선 아이콘 클릭하고요.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사람은 명령 종료하고 엔터키를 쳐서 종료하고요.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얘는 상대좌표는 우리가 임의의 지점을 잡아도 된다라고 했었죠. 자, 상대좌표 임의의 지점을 클릭하고요. 자, 얘는 어떻게 지금 있는 위치가 내가 선택한 이 위치가 바로 0,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 그 가로가 100이고, 자, 수평선인 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골뱅이. 그렇죠. 100,0이 되겠죠. 자, 100,0. 자,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은 우리 그 집에 갈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저 위쪽으로 이제 그리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선에 있는 위치가 여기가 바로 0,0이에요. 자,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골뱅이 0,100이 되겠죠. 0,100. 자, 이번에도 지금 있는 선의 끝부분이 바로 0,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요. 힌트가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 그렇죠. 마이너스 기호가 붙겠죠. 어떤 축에? 어떤 축에? X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골뱅이 마이너스 100,0 엔터. 자, 아까 우리 절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점을 100,100으로 잡았죠. 100,100으로 잡았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처음 시작점을 그냥 클릭했어요. 어떤 위치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입력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선은 우리가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자, 힌트는 뭔가 한 축이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요. 그렇죠. Y축이 마이너스 축이 되겠죠. 왜?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엔터. 자, 엔터를 치면 이제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로 정사각형이 그려지죠.